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축구대회 아시안컵이 곧 열립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2024년에 개막하는데요. 오는 1월 13일 카타르 현지 시간으로 개최국 카타르가 개막전을 치르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바레인과 2조 첫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들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고 아시아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 축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영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석 미디어 디 애널리스트에서도 아시안컵 분석, 아시안컵 예고 콘텐츠를 매우 깊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자들을 통해 각조의 최고 스타를 선정하면서 우승팀이 누가 될지를 내다본 콘텐츠인데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전망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인 아시아의 최고 선수를 넘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강점으로 여겨졌던 결정 능력뿐 아니라 올 시즌 더욱더 진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창의성까지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각조의 스타들 어떻게 지목했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세계적인 매체의 평가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디 애널리스트의 아시안컵 프리뷰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아시안컵 6명의 주목할 선수 컨텐츠인데요. 이번 아시안컵 총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어 경쟁하죠. 그래서 각조 최고의 선수를 한 명씩 소개하면서 우승팀 전망까지 한 것인데요. 먼저 이번 대회 참가국 중에 총 7개 팀이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956년 초대대회 그리고 1960년 2회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지만 그 뒤 64년 동안 우승컵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다 우승은 일본인데요. 1992년 첫 번째 우승 이후 2000년, 2004년, 2011년까지 21세기 들어서 3차례 우승을 추가하면서 통산 4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1968년과 1972년, 1976년에 우승한 이란, 그리고 1984년과 1988년, 1996년에 우승한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IFC로 넘어온 호주가 2015년에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라크가 2007년에 우승, 그리고 현재 개최국인 카타르가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로 인해 2023년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를 연기했고 개최를 포기했는데요. 그로 인해 다른 개최지 선정 과정 속에 카타르가 개최를 하게 되면서 카타르 날씨로 6월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아주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대회를 열기가 어렵죠. 2022 카타르 월드컵도 그래서 11월에 개막한 겨울 월드컵으로 열렸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은 카타르가 1월 달에 유럽 축구가 그나마 휴식 일정을 갖는 기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편성을 살펴보시면 A조가 개최국 카타르와 중국, 타지키스탄, 레바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B조는 호주가 일본 포트인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인도입니다. C조는 이란이 일본 포트이고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홍콩, 팔레스타인이 한 조에 속했고요. D조는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인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조는 한국 대표팀인데요.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한 조에 속했고 F조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키르기스스탄, 오만입니다. 먼저 A조의 일정을 살펴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 저녁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월 13일 새벽에 카타르가 레바논과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시차가 6시간이니까 현재 보시고 있는 시간에서 6시간을 플러스하면 우리 시간으로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조의 첫 번째 경기 카타르 대 레바논, 중국 대 타지키스탄인데 A조에서는 개최국 카타르가 아니라 중국의 우레이 선수를 가장 주목할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우레이 선수에 대한 분석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레이는 현재 중국 대표팀 내의 최다 득점자이자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32골을 기록하면서 중국 대표 선수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중국 대표팀 선수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위험한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앞으로 많은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 아시안컵 대회 당시 우레이는 2골을 기록하며 위다바오와 함께 중국 대표팀에서 공동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 다른 팀 동료들보다 10차례 이상 더 많은 볼터치 29회를 기록했고 기대 득점도 1.62골로 위다바오의 1.72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주요한 공격 위협 선수였죠. 태국 필리핀과의 경기 당시에는 5차례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역대 아시안컵 2007년에 통계 기록을 집계한 이후 중국 선수가 기록한 공동 최다 슈팅 기록이기도 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2023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레이는 18골을 기록하며 상하이 포트를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중국 슈퍼리그에서 레오나르도가 19개로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으니 우레이가 두 번째로 많은 득점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레이는 2022년
2022년 8월 스페인 클럽인 에스파뇰을 떠나 상하이 포트로 복귀한 이후 중국 슈퍼리그에서 총 29골을 몰아치며 본인이 돌아온 이후 중국 슈퍼리그 선수 공동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레이는 빠른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로 역습 기회에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이후 역습 상황에서만 13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오스카 마리투가 기록한 14개에 이어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게다가 우레이는 역습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최소한 3골 이상을 더 많이 기록한 5골을 기록하며 역습 상황에서 가장 뛰어난 마무리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가 2023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레이 선수의 득점과 슈팅 맵인데요. 기대 득점이 21.5골이었는데 18골을 넣었으니까 기대 득점만큼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20회의 슈팅을 때렸고 2511분을 뛰면서 충분히 경기를 뛰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감각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B조입니다. 호주와 인도가 1월 13일에 경기하고 또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과 시리아가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역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호주의 선수가 B조 최고의 스타로 꼽혔습니다. 바로 브루노 파르나롤리 선수인데요. 우루과이 태생으로 호주 대표를 선택한 국가를 바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주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에 덜미를 잡혔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성과에 힘입어 2023 아시안컵의 기대감이 큽니다. 카타르에서 돌아온 호주 축구대표팀은 익숙한 선수들로 당시의 주축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통과는 낙관하고 있는데요. 우루과이 태생 공격수 브루노 포르나롤리가 호주 A리그에서 팀 케이힐, 캐리 큐월, 마크 비두카 등을 연상시키는 타고난 골 감각을 선보이면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만큼 멜버른 빅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르나롤리가 선발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나설 때의 경기력도 팀적으로 좋았는데 포르나롤리라는 새로운 해결사까지 가세하면서 그때보다 호주의 전력이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2023-2024 시즌 호주 A리그에서 7경기 만에 포르나롤리는 2019-2020 시즌 제이미 맥클라렌이 기록한 6경기 기록에 이어 한 시즌 10골을 가장 빨리 넣은 선수 2위 기록에 오르며 호주 A리그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이 과정에서 포르나롤리는 맥클라렌과 베사트 베리샤에 이어 리그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한 세 번째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르나롤리는 지난 9번의 경기 중에 2차례나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는 포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2월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는 단 4번의 슈팅만으로 4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포르나롤리는 셰인 스멜츠와 더불어 호주 A리그 올 시즌 복수의 경기에서 4골 이상을 기록한 단 2명의 선수 중 하나가 됐는데요. 지난 2022년 3월에 호주 대표팀에 차출되어 2경기를 출전했던 포르나롤리는 호주가 두 번째 아시안컵을 노리는 만큼 첫 번째 소집처럼 45분, 22분 등 제한된 시간이 아닌 그 이상의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전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조입니다. 1월 14일에 아랍에미리트와 홍콩이 경기하고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C조에서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돌풍의 팀으로 지목되면서 알리 마부코트를 주목할 스타로 선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팀과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에서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한 알리 마부코트는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득점 후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모습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팬들에겐 흔한 광경이 되었지만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은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과장된 셀러브레이션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 후에 이런 행동을 차치하고라도 마부코트는 일반적으로 골을 넣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는 소속팀 알 자지라에서도 페널티 지역 안팎을 넘나드는 움직임과 팀 동료들을 위한 기회 창출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시즌 동안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공격 시퀀스에 관여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어떤 공격수보다도 많은 횟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골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마부코트의 위상이 대단하지만 마부코트는 또 다른 기록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의 알 아라비에서 뛰고 있는 오마르 알 소마가 기록한 230골,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에 속한 압델라자크 함달라의 229골에 이어 총 216골로 전 세계의 모든 일부 리그에서 아랍 선수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2021 시즌 이후 현재까지 총 3시즌 동안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의 공격 시퀀스 관여 기록을 보면 알리 마부코트가 433회, 슈팅 230회에 기회 창출 127회, 슈팅으로 연결된 빌드업 패스 76회를 기록하면서 전체 3위에 올라 있는데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선수 중에서는 유일한 공격수이지만 10번 역할을 함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마부코트는 국가대표로서의 국제대회 기록도 그만큼 인상적인데요.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새로운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차례 아시안컵 본선 대회에서 마부코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없는데요. 무려 9골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2019년 한 대회에서 9골을 기록했던 카타르의 알모에즈 알리와 동률인 기록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이란의 거장인 알리 다에이가 기록한 아시안컵 본선 역대 최다골 14골에 단 5골만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카타르 대표팀의 라이벌일 수 있는 알모에즈 알리와 마부코트가 이 기록에 도전하는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마부코트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그 결실을 맺는다면 마부코트가 큰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시안컵 본선 역대 최다골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알리 다에이의 14골이고 대한민국의 이동국 선수가 10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은퇴한 지가 오래됐죠. 10골에 멈춘 가운데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하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마부코트, 카타르의 알모에즈 알리, 그리고 과거 일본의 다카하라 나오히로가 9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D조입니다. 1월 14일에 일본과 베트남이 경기하고 1월 15일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이라크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D조에선 역시 우승 후보인 일본의 쿠보 타케우사 선수가 주목할 선수로 꼽혔습니다. 다음은 쿠보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지난 세계 챔피언인 독일,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일본은 무시할 수 없는 축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사무라이 블루 일본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 치른 11경기 중 8경기에서 4골 이상을 기록하며 특히 골문 앞에서 뜨거운 모습을 보이며 이번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대표팀은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주장 엔도 와타루를 비롯해 현재 유럽에서 각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타케우사도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올해 22살인 쿠보는 어린 나이에 보여준 잠재력을 바탕으로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한 것에 이어 2019년에는 레알 마드리드 2군 팀에 입단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던 선수인데요. 현재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죠. 2019년 이후의 총 기록을 봤을 때 1350분 이상을 뛴 미드필더 중에 각 부문별의 기록을 보면 쿠보 선수가 득점 부분에 있어서 97% 최상위권이고 기회 창출도 90%, 득점과 기회 창출 모두 최상위권이고요. 여기에 드리블 시도 횟수도 91%로 역시 최상위권입니다. 유럽의 5대 리그 선수 중에서 미드필드 중에서 2019년 이후 쿠보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97%, 슈팅도 80%로 슈팅하고 드리블하고 키패스를 뿌리는 데 있어서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만 디펜시브 액션은 3%로 수비 가담이 좀 아쉽다. 공을 되찾아오는 포지션 원도 13%로 굉장히 낮고 공중볼 경합도 14%로 수비적인 면은 분명히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보 선수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다른 선수들로 옵타의 통계 기록이 소개한 것은 2022-2023 시즌 울버햄튼의 다니엘 포덴스, 그리고 2021-2022 시즌 엠폴리의 바이람이, 2022-2023 시즌 AC 밀란에서 뛸 때의 브라임 디아스, 올 시즌 2023-2024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활약을 통해서 독일 대표팀까지 승선한 크리스 피리히 선수와 비교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쿠보가 그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 시즌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득점이 97%, 기회 창출 90%, 드리블 시도 91%, 상대 박스 안에서 설치 97% 등으로 비슷한 대동소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의 데안 쿨루세스키와 무려 86.7%나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수비적인 면, 역시 몸싸움이라든지 공을 따내는 면에 있어서는 쿠보가 조금 열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13개의 공격 포인트, 9골 4도움을 기록하며 소시에다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쿠보는 올 시즌에도 벌써 9개의 공격 포인트, 6골 3도움을 기록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3-2024 시즌 쿠보가 기록한 6골은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이 2.6골에 불과합니다. 즉 올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의 초과 기록이 쿠보가 3.4골이거든요. 이 기록보다 뛰어난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으로 5.8골, 그 다음이 쿠보라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기회에서 득점한 게 두 번째로 뛰어난, 즉 스페인 리그에서 어려운 기회에서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었던 기록에 있어서 두 번째로 뛰어난 게 쿠보라는 것이죠. 한때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했던 선수이기도 한 쿠보는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왼발잡이 까다로운 윙어인 쿠보는 빠른 발과 패스로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야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커트인하는 경향이 있는 쿠보는 이러한 기회를 슈팅으로 전환하는데 능숙하며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쿠보가 기록한 28회보다 더 많이 슈팅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34회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 31회 아틀레틱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뿐입니다. 2019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일본은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쿠보가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디 애널리스트에서 분석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픽을 통해서 쿠보가 오른쪽에서 중앙 앞쪽으로 진입하면서 찬스 크리에이팅 캐리, 슈팅 기회를 만든 볼 캐리, 볼 운반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조는 한국
대표팀이 1월 15일에 바레인과 첫 경기, 말레이시아가 요르단과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한국의 스타는 역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모하메드 살라와 같은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유럽 5대 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 득점자,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선수임에 틀림없지만 이것도 대단한 얘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승 트로피입니다.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마침내 우승을 이룰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아시안컵은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먼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2011년과 2015년, 2019년에 대한민국 대표로 3차례나 아시안컵에 출전했지만 아직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는데요. 가장 근접했던 2015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호주가 한국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토트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마지막 고비에서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저지했던 바 있습니다. 2019년 지난 대회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악의 대회였습니다. 300분에 조금 못 미치는 짧은 출전 시간 동안 단 3차례밖에 슈팅하지 못했고 한 골도 넣지 못했죠. 좋은 소식은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 출전해 12득점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 시점에서 지난 시즌보다 16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지난 시즌의 전체 득점 관여도, 공격 포인트 10골 6도움 16개를 이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차이 4.9골을 더 넣었던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면서 골문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세부 데이터도 있는데요. 2019년 이후의 데이터를 봤을 때 포워드 중에서 1350분을 최소한 소화한 선수 중에서 득점력에 있어서 90%, 기회 창출 87%, 드리블 시도 56%인데 슈팅이 82%,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92%입니다. 득점뿐 아니라 기회 창출이 87%다. 손흥민 선수가 9번 역할, 7번 역할, 10번 역할, 돌파, 슈팅, 패스 다 되는 전천후 맞는 공격수이자 크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손흥민 선수와 2019년 이후 유사한 스타일의 성향을 보여준 선수로는 2019-2020 시즌 모나코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위삼 벤 예데르, 2022-2023 시즌 릴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조너선 데이비드, 그리고 2019-2020 시즌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모하메드 살라와 유사하고 올 시즌 유벤투스의 키에사와 유사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즌과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역시 득점 90%, 기회 창출 87%, 슈팅은 62%로 다소 줄었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92%로 여전히 최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유사한 선수는 올 시즌의 살라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살라와 가장 유사한 플레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날카로운 슈터로 잘 알려진 손흥민 선수는 현재 클럽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에서 나란히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창의력도 뛰어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0회 이상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회를 창출한 4명의 공격수 중에 1명일 정도로 최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115회인데 슈팅하고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공격수 중에서 경기 빌드업, 기회 창출, 창의성, 플레이메이킹을 한 4명의 최고의 선수라는 것이죠. 살라만이 오픈 플레이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기회를 창출한 유일한 공격수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두 가지 모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능에다가 리더십에다가 경험까지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한국 대표팀을 우승의 영광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15회로 전체 4위인데요. 50회 슈팅으로 슈팅이 살라보다 적죠. 키패스도 34회로 살라보다 적지만 31회 빌드업 패스, 즉 기점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잘 뿌려주고 있다. 1차 패스를 통해서 경기에 활로를 여는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조는 태국과 키르기스탄이 1월 16일 첫 경기, 사우디와 오만도 같은 날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역시 F조의 스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라스 알 브라이칸,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입니다. 알 브라이칸은 이제 겨우 23살이지만 사우디 대표로 38회나 경기를 출전하며 이미 경험이 풍부한데요. 전 감독인 에르베 르나르가 가장 신뢰했던 선수로 꼽혔고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선수입니다. 현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셀러브레이션으로 인해 멜로디 플레이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알 브라이칸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사우디 대표팀의 동료들이 같은 리듬을 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1996년 이후 사상 첫 우승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 브라이칸은 2019년에 처음으로 사우디 대표로 선발됐는데요.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처음으로 사우디의 주전 공격수로 입지를 굳혔죠. 월드컵 예선 경기 5차례에 3골을 기록하면서 또 일본, 중국, 오만을 연달아 격파했던 카타르
카타르 월드컵 예선 당시의 공격력이 모두 승리로 이어질 정도로 효율이 좋았는데요. 사우디의 알 나스르에서 클럽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압달 라자크 함달라가 공격 주전으로 선발 출전하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필요했고 2021년에 알 파테흐로 이적했습니다. 그 뒤로 맹활약을 하면서 알 파테흐에서 2경기당 1골이 넘는 득점 기록 62경기에서 32골을 넣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현재 사우디 프로리그 우승 후보인 알 아흘리가 그를 9월달이 되어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8월에 있었던 사우디 리그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16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고전했기 때문에 알 아흘리 입장에서는 알 브라이칸을 영입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는데요. 알 브라이칸이 알 파테흐 소속으로 뛰었던 마지막 경기가 바로 알 아흘리를 5대1로 대파한 경기였습니다. 알 아흘리의 감독 마티아스 자이슬이 그의 결정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즉시 계약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알 브라이칸은 올 시즌 사우디 리그 12경기에 출전해 7골을 넣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데뷔한 이후 가장 많은 골 43골을 기록하면서 사우디 최고의 골잡이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알 브라이칸의 가장 큰 장점은 슈팅 정확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줬던 결정력이 클리니컬하다라는 평가인데 알 파테흐 합류 이후 알 브라이칸은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39골을 넣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30골 이상을 넣은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슈팅 득점 전환율 3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태국, 타지키스탄이 속한 C조에서 알 브라이칸은 이러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2년 초 사우디 대표팀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마침내 득점 포텐을 대표팀에서도 터뜨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 애널리스트는 일본이 24.6%로 아시안컵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집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14.3%로 그 뒤를 잇습니다. 이란이 11.2%로 3위, 호주가 10.7%로 4위, 사우디가 10.6%로 5위고요. 개최국 카타르가 9.8%,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가 2.9%입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이 우승 후보 2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일본을 넘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대표팀과 캡틴 손흥민 선수의 우승 도전 그 모든 이야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